지하세계를 지배한 절대 권력 하데스. 그는 신들 중 가장 조용했고 가장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곳은 삶의 끝 너머에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이었고 그 침묵 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데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데스는 두려움을 내세운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려는 세계를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땅에서 그는 외로웠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끝에는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흐름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하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신이 아니었고 죽음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난 이유를 가장 조용히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하데스를 상징하는 동물 중 가장 유명한 존재는 케르베로스입니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이 거대한 개는 지하세계의 문 앞을 지키며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응시하는 세 개의 눈은 시간을 뚫고 지나가는 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 누구도 허락 없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하데스의 명령 없이도 그 뜻을 이해했고 하데스는 그를 무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침묵의 동맹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짖지 않아도 무서웠고 움직이지 않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단지 괴물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길의 표식이었고 모든 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데스를 또 하나 상징하는 존재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수레를 끄는 이 말들은 죽음을 넘는 힘과 속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지 않았고 발굽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세계의 이면을 가로지르며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하데스는 전장을 달리지 않았지만 그의 말들은 거대한 사운드 없이도 질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검은 말들은 하데스의 고요한 권위를 실체로 드러내주는 존재들이었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또 다른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케르베로스의 꼬리에서 시작된 뱀의 형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순환과 감춰진 이면을 뜻했습니다. 뱀은 지하로 스며드는 존재이며 생명을 덮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데스는 뱀을 부리거나 키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역에 그것들이 흐르도록 허락했고 그 허용은 자연의 일부처럼 조용했습니다. 뱀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었고 하데스의 세계가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임을 암시했습니다. 하데스는 이 모든 생명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동물들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그들과 함께 세상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어떤 신은 동물 위에 군림했지만 하데스는 함께 걸었습니다. 말은 그를 실어날랐고 뱀은 그를 따라 흐르며 그림자가 되었으며 개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무게를 지켰습니다. 하데스는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짖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선택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가져가고 포세이돈이 바다를 차지했을 때 남은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지하였습니다. 빛이 들지 않고 생명이 거부하는 세계를 아무런 말 없이 받아든 하데스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세계를 지켜냈고 그 속에서 침묵의 권위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고 또 누군가는 그를 무시했지만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데스는 가장 아래에 있었고 동시에 가장 무너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데스의 이야기를 더욱 깊고 복잡하게 만드는 건 페르세포네와의 서사입니다. 그녀는 봄의 여신이자 풍요의 상징이었고 대지의 딸이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자라난 존재가 지하의 신에게 선택되었고 그 선택은 폭력처럼 보였습니다. 하데스는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지상의 허락 없이 지하로 끌어내렸고 그녀의 삶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납치라 불렀고 하데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소유나 지배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데스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정함을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비어있는 왕자처럼 조용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처음엔 그 자리를 거부했지만 끝내 계절의 절반을 하데스와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지상에서 그녀는 피어났고 지하에서는 스스로를 감췄습니다. 봄과 여름은 그녀의 부재로 움트고 가을과 겨울은 그녀의 귀환으로 닫힙니다. 하데스는 그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절반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일부가 되었고 하데스는 빛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나뉘었고 생명은 그렇게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하데스는 죽음 이후를 지키는 자였지만
그를 통해 생명의 구조가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도 납치도 아닙니다. 하데스가 가진 감정의 무게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비워두었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돌아올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떠난 시간을 무너지지 않게 버텼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진실이 이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데스는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과 사를 결정하지 않았고 누구를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이미 삶의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살리지도 않았고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질서를 어기지 않았고 다만 질서의 마지막을 지켜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기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데스는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이유였습니다. 신들 중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공간을 하데스는 스스로 감내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세계에서 흐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았고 대신 혼란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세상의 뒤편을 묵묵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데스는 끝이자 출발이 되었고 두려움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데스는 신들 중에서도 드물게 직접적인 숭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한 신전을 짓기보다 그의 존재를 조용히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데스는 화려한 상징이나 드러나는 의식보다 숨겨진 상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투명한 투구였습니다. 그 헬멧은 그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그 보이지 않음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권위였습니다. 전장을 지나가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적은 그가 지나간 뒤에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데스의 본질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은 금속이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신인 그는 땅속 깊은 곳의 자원을 관장했고 금과 은은 그의 세계에서부터 솟아나는 상징이었습니다. 삶의 표면 위에서 반짝이는 이 금속들은 실은 어둠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데스의 권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둠만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풍요의 기원으로도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는 그 흐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를 위한 제의는 종종 낮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제단이 아닌 땅을 향한 제물과 조용한 기도 속에서 하데스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전의 기둥이 아니라 바닥의 균열을 통해 그에게 닿고자 했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검은 돌이나 어두운 포도주 같은 상징을 바쳤습니다. 이는 그가 외면의 치장을 원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하데스는 받는 자가 아니라 맡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풀리지 않는 슬픔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하데스는 단순히 지옥의 신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심판도 고통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데스를 무의식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심리학에서는 인간 내면에 억눌린 감정을 대면하는 존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둠은 단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세계이며 하데스는 그 어둠의 안내자였습니다. 예술 속에서 하데스는 더 이상 공포의 존재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한 통치자이며 동시에 조용한 이해자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차가운 신이라 했지만 그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지켜내는 절제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그의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강요가 없었고 대신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떠나간 것들을 붙잡지 않았고 다가오는 것들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 줄을 정리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데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받지 않았고 외면당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지만 모든 흐름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데스는 바로 그 자리를 맡은 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세상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해진 이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 알 수 없는 침묵 앞에서의 불안이었습니다. 하데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감정이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받아들였으며 감정이 흘러가는 방식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죽음의 신이 아니라 끝을 마주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시작과 탄생을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세상은 끝없이 어지럽혀지고 맙니다. 하데스는 끝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끝을 정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치이며 하데스는 그 이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